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저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방심.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방역. 왕의 흔적은 사라지고 강한 힘 아래 부서지는 뼈의 소리만 남는다. 무리의 분노 앞에서 모든 자존심은 무너진다. 이제 치명적인 뿌리 사냥꾼을 압도하는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목격하게 된다. 사자들에게 영토 분쟁은 종종 극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며 특히 식량원이 위협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자 무리의 영토는 250제곱킬로미터를 넘을 수 있으며 외부 무리가 사냥 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혼란 속에서 젊은 암사자 한 마리가 동료들과 떨어져 큰 부상을 입습니다. 동정심은 없습니다. 1000psi에 달하는 치악력으로 경쟁자들은 송곳 위로 상대를 제압하여 젊은 암사자의 반격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부상이 너무 깊어 사자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연에서 지위는 명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강자는 권력을 쥐고 약자는 도태됩니다. 사자들의 세계에서는 후계자가 너무 일찍 성숙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없습니다. 어린 수컷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들은 현재 무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한때 아버지였던 자는 이제 자신의 핏줄조차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깁니다. 암컷들이 개입하여 새끼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지배를 향한 본능은 그 어떤 취약점도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제왕에게 다 자란 수컷은 모두 자신의 왕좌를 노리는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메마른 아프리카 초원 한가운데 늙은 사자 한 마리가 고독 속에서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리 전체의 지배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추방자일 뿐입니다. 젊은 수컷들에게 패배한 후 늙은 사자는 자신의 영토와 무리, 그리고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힘을 잃은 그들은 홀로 사냥해야 하고 하이에나와 사체를 두고 다투며 승산이 없는 싸움을 피해야만 합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많은 수컷 사자들은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굶주림과 부상, 그리고 노화가 하루하루 그들의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제왕조차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 큰 사냥감을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어린 사자들은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사냥 전체를 망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풀숲에 몸을 숨긴 채 두 마리의 어린 사자가 오릭스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하지만 사냥감은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식자에게 맞섭니다. 오릭스의 뿔은 길이가 90cm를 넘고 창처럼 날카로워 사냥꾼이 치명적인 반경 안으로 침범하면 언제든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냥감이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기온이 45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사자들은 또 다른 커다란 사냥감인 론영양을 상대로 계속해서 운을 시험합니다. 짧은 추격 끝에 사냥감은 메마른 땅 위로 쓰러집니다. 포식자의 송곳니가 순식간에 뒷다리 부위를 단단히 물어 도망치지 못하게 무력화합니다. 하지만 사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영양은 예상치 않게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부상으로 인해 다리가 거의 꺾일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본능은 계속해서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론영양은 검처럼 구부러지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 성체 사자에게조차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사냥감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포위망 속에서도 여전히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힘이 고갈되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이기도 하다. 이 동물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졌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에게도 맞서 싸운다. 사자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다 해도 물소는 강인함과 쉽게 쓰러지지 않는 집요함으로 악명이 높다. 한 개체의 몸무게는 약 500kg에서 900kg에 이르며 궁지에 몰리는 순간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수많은 포식자들이 정면 돌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었다. 초원에서 홀로 남은 사자는 보통 자신의 가장 큰 이점인 무리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제왕의 뒤를 지켜주던 무리가 더 이상 없을 때 하이에나들조차 왕좌에 도전할 준비를 갖춥니다. 단지 사자의 방어 체계에 틈이 생기거나 체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하이에나들의 영토 정복이 시작됩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임신한 암사자를 정면으로 겨냥해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을 가합니다. 암사자는 하이에나 무리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이에나는 사자조차 뛰어넘는 최대 1100 psi의 치악력을 지니고 있어 순식간에 뼈를 으스러뜨리는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자무리는 영토를 버려두고 새로운 폭군들에게 왕좌를 넘겨줘야만 합니다. 초원의 지배자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자는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표범도 그중 하나입니다. 덩치는 훨씬 작지만 표범은 사자가 노리는 것과 같은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암살자입니다. 말라말라 동물보호구역에서 수컷 표범 한 마리가 캄불라 무리의 젊은 사자 12마리로 이루어진 연합에 둘러싸여 궁지에 몰렸습니다. 성체 수컷 사자는 표범보다 2배에서 3배나 더 무거울 수 있으며 이는 정면 대결에서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표범은 속도와 민첩성으로 유명하지만 포위망이 너무 촘촘하여 도망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오면 패배자의 흔적도 사라집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지위는 종종 힘과 무자비함으로 확립됩니다. 아프리카 물소 어미와 새끼가 무리에서 떨어진다. 바로 이런 순간을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노린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게 돌진해 새끼의 목을 붙잡는다. 하지만 즉시 어미가 뿔을 곧장 겨눈 채 돌진해온다. 물소의 뿔은 방패처럼 두꺼운 기부와 날카롭게 휘어진 끝을 지니고 있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직접적인 충돌은 포식자를 공중으로 튕겨 올릴 정도의 힘을 지니며 복부 근육 파열, 내부 출혈,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다. 하나의 뿔만 상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모든 방향이 위협으로 바뀐다. 무리는 살아있는 벽처럼 좁혀오며 홀로 남은 표범에게서 모든 우위를 빼앗아간다. 완벽한 타이밍에 단 한 번의 방역만으로도 사냥꾼의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건기의 사반에서 암컷 치타는 자신보다 훨씬 큰 그랜트 가젤을 노리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치명적인 속도를 지녔음에도 이번에는 먹이의 순수한 힘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린다. 목을 물린 뒤 바로 쓰러지는 대신 가젤은 더 큰 체중을 이용해 즉시 방역한다. 약 60cm부터 90cm까지 길이의 뿔은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살아있는 창처럼 포식자의 몸을 향해 파고들며 피부와 근육을 관통하고 중요한 장기까지 위협한다. 단 한 번의 심각한 부상만으로도 전력 질주 능력은 무너질 수 있다.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는 가장 조용한 존재들이 위협받는 순간 가장 무서운 힘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만은 언제나 생존 본능을 흐리게 만든다. 진정으로 강한 존재는 끊임없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 선을 넘는 순간 갈등을 끝낼 만큼의 힘만 있으면 된다.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위험 속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은 오직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뿐이다.